자, 불법 도박 사실을 공개한 개그맨 이진호 씨, 조금 전 강남경찰서에 이제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불법 도박 혐의 그리고 피해자 신분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호 씨는 지난 14일에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불법 도박을 시인을 했었고, 그러한 지 8일 만에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도박을 위해서 빈 집만 해도 23억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는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 SNS에 본인이 이제 도박 자백글을 올린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한 건데 그 시간 동안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소환 전까지 가능한 조사는 일부 진행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이진호 씨는 이미 모든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좀 어떤 점을 캐물을 거로 예상되나요?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진술을 들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기간은 얼마가 되고 거기에 사용한 돈은 얼마인지, 또 그 횟수라든가 혹은 돈을 빌릴 당시의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고발된 내용 중에 하나는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기 문제는 이 도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불법 도박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오늘 이진호 씨 첫 경찰 출석인데.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관계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참가한 일반 도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짧게 진행을 하자면 뭐 1시간 안에도 조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미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참가자들의 내역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뭐 조사 자체는 무척 짧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시인을 하고 시작된 사건이고 또 금액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사기 혐의까지도 오늘 조사를 한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몇 차례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만약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런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만한 사람들의 그런 진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진술에 따라서 또 이진호 씨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고 이제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도박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도박 금액의 도박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 건가요? 네, 결국 상습성 여부와 그리고 이 도박에 쓴 돈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습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 만약 상습성이 인정돼서 상습 도박으로 인정이 된다면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도 선고가 될 수 있을 만큼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습 도박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처음 처벌을 받는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도박 빚으로만 20억 이상이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박을 반복하면서 사용된 도박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사실 그 도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한 처벌도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인데 만약에 이 도박 자금이다라는 것을 속이고 주변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사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만약 그 합계가 5억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특경법으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이 없는 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을 빌릴 때 어떤 사유로 돈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이진호 씨에게 그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 빚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빚을
끝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예. 입장이긴 한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실제로 그게 변제 가능할지 의문이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이진호 씨가 그 용도를 숨기고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도박 자금이라는 것을 알리고 혹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예. 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이제 도박이라는 게 사실 중독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좀 피해를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뭐 이진호 씨 사건도 그렇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인이나 주변 친구들이 도박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독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금융에 접근을 했다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커지고 특히 이런 청소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점에서 상당한 경각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뭐 학부모뿐 아니라 주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